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신호에 대한 검증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검증하는 것도 좋고 매매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현물, 선물 거래를 할 때 기본적인 게 지지와 저항이고 그리고 추세선이죠. 이런 기본적인 건 알아야지 현재 시장의 흐름이 하락하고 있는지 또는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 긋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지와 저항을 그리고 나서 저항 구간에서는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지지 구간에서는 이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저항과 지지 라인을 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지금 만약에 이 저항과 지지 라인 없이 그냥 단순한 캔들만 봤을 때 여기서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률적인 부분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저항과 지지를 그리는 거고, 여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100%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내릴 것이다. 반대로 이 지지 라인에서 100% 완벽하게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부분으로 저항 라인에서 상승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 반대로 여기서 이탈하지 못할 확률이 있다.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우선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긋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윗꼬리와 아랫꼬리 기준으로 그리는데 현재 생성되고 있는 이 캔들 기준을 본다면 가장 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저점이 아랫꼬리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가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현재 지금 음봉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지 라인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할 수도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1차적인 방법은 여기가 저항 라인이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 돌파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음봉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당연히 하락 추세예요. 이거를 30분 봉이 아니라 15분 봉을 보더라도 하락 추세고 5분 봉을 보더라도 하락 추세, 1분 봉을 보더라도 이제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3.8K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내리고 흘러내리고 있는 하락 추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욱 길다. 어디까지? 이 지지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캔들봉의 모양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볼 때는 이 과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언제부터냐? 이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때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어제도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우선 이 상승하면서 이 캔들 보면은 윗꼬리를 남긴 캔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윗꼬리가 있다고 해서 변곡 구간이라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남긴 캔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항 라인이 여기서부터 흐름을 본다면은 상승 뒤에 일시적인 횡보가 있을 때 직전에 윗꼬리가 여기니까 여기가 저항 라인이었다는 거죠. 23.8K가 저항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리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윗꼬리를 달린 캔들이 형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한 뒤에 윗꼬리를 남긴 캔들이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변곡 구간이 형성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롱보다는 하락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내리고 있는데 여기가 거점을 찍은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건데 반등을 해줬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아랫꼬리를 남긴 캔들이 없어요. 즉 이 지지라는 건 알겠지만은 내려주면서 이탈 시도를 한 이런 구간이 없다는 거죠. 이런 캔들처럼.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반등 뒤에 다시 윗꼬리를 잡아서 이 하락 구간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숏 포지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를 보고서 다시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반등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하락 관점으로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롱 포지션으로 해서 상승 관점이다 이게 아니라 하락 관점으로 다음 윗꼬리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숏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 구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추세의 흐름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추세선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을 본다면은 추세라는 것은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다시 한번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형태를 추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는 하락 뒤에 상승, 하락 뒤에 상승,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그리는 것이 하락 추세다.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마찬가지로 꼬리의 형태를 저는 많이 보고요. 왼쪽에 트레이딩 뷰의 상의 두 번째 왼쪽 보면은 패러렐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은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노란색 밴드가 있죠. 지금 빨간색 밴드, 노란색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 밴드라고 하고 하락 채널의 하단 밴드, 그리고 미들라인. 그래서 이 상단 밴드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은 여기에서는 물론 돌파할 수도 있지만은 돌파하지 못하고 채널 흐름대로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반대로 하단 밴드에서는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할 수가 있다, 이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채널을 그리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을 본다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런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이 채널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현재 구간을 본다면은 하락 채널의 미들라인에서도 반등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들라인 부근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이런 구간이라면은 반등할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면은 미들라인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고 이탈하지 못하고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이 부분을 어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추세 흐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 23.8K까지는 돌파 시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파 유무를 판단한 후에 하락 관점 또는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바로 하락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윗꼬리를 남긴 채 하락 구간이 형성이 되었죠. 최소한 여기도 레버리지 30배 기준 거의 60% 가까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구간인데, 이 구간 뒤에서도 오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 양방향 모두 열려 있다고 얘기한 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아래 꼬리를 형태를 두고 있는 캔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하락 추세 중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이대로 상승 구간이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는 양방향 모두 열려 있는 방향을 잡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오전에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된 구간이며 윗꼬리를 남겼던 이 고점이 23.7K인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하락 구간이 형성이 될 거다. 또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하락 채널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숏 포지션으로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은 오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이유를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단순하게 단기 스캘핑의 목적으로 신호 매매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 보면은 진짜 어렵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어렵게 해석을 했을 때 이거를 받아들여서 습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최대한 쉽게 풀이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한테 다시 한번 1대1로 문의 주시면은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법만 충분히 습득하시더라도 혼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과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별도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1대1 문의 주시면 교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충분히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